공 기자, 제지 공장이 배상한 거 봤잖아. 헤이슨이 공 기자에게 소송을 건 것도 지금이라도 손드는 게 어때요? 이장님, 제지 공장이 오염의 주범이란 건 사실이지만 그게 헤이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항소가 저만을 위한 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헤이슨이 계속 홍하를 오염시키면 마을 주민들은 어떡해요? 무지개 송어 양식도 못할 뿐더러 모두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거예요. 하지만 항소한다고 해도 증거가 없잖아요. 걱정 마세요. 손 어르신께서 갖고 계신 무지개 송어 검사를 의뢰하려고 이미 전문 생물 연구소에 연락해뒀어요. 무지개 송어의 변이가 도대체 어떤 오염물질 때문인 건지 결과를 기다려보면 알게 되겠죠. 손 어르신께서 갖고 계신 송어들도 오랜 못 살 것 같다고 하시던데 제때 도착했으면 좋겠네요. 이장님은 너무 성급하셨어요. 제지 공장에서 배상금을 준 지 며칠이나 됐다고 오염된 물고기들을 다 소각하신 거예요. 병든 무지개 송어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게 그 식약처의 요구사항이었잖아요. 제 차 같은데요? 도둑 고양이가 부딪혔나 보구나. 괜찮아요. 손 어르신 댁 골목길은 운전하기 불편하니 우리 집 앞에 대놨다가 일 끝나면 찾아가요. 그래야겠네요. 감사해요, 이장님. 먼저 조윤희 씨 딸아이가 만든 선물 좀 전해주러 그쪽에 가보려고요. 조윤희 씨 부부는 오늘 집에 없어요. 딸을 보러 시내에 나간 것 같던데 아마 그 집엔 할머니만 계실 거예요. 공 기자도 참 지극정성이네요. 조 씨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뻔히 알면서 여러모로 도와주다니. 윤희 씨도 힘들겠죠. 괜한 신랑이 버리고 싶지 않아요. 할머님이라도 계시니 다행이에요. 물건만 놓고 오면 되죠. 그럼 이장님, 저 먼저 가볼게요. 그래요. 그럼. 쓸데없는 기사만 써대는 귀찮은 것 같으니라고. 너 때문에 돈줄이 끊어질 뻔했잖아. 저 주둥이를 못 놀리게 해야지. 안 되겠어. 차를 세워놨으면서 창문도 제대로 안 올리다니. 공 기자 왔군요. 물고기 가지러 간다더니 왜 빈손이죠? 손 어르신 댁에 도둑이 들었어요. 제가 갔을 땐 경위서를 작성하시러 경찰서에 가셔서 뵙지도 못했어요. 도둑? 네, 도둑이 왜 어르신 집을 노린 건지 모르겠어요. 외진 곳에 있어서 마을 사람들도 잘 가지 않잖아요. 도둑이 노리기 좋은 곳이죠. 조 씨네 집도 다녀왔나요? 네, 조윤희 씨 시어머니께서 절 붙잡고 1시간 가까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만 아니었으면 손 어르신 댁이든 도둑을 잡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먼 길 왔는데 좀만 더 기다려보지 그래요. 마당에서 오후 내내 기다려봤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저녁엔 일이 있어서 시내로 가봐야 해요. 내일 다시 올게요. 수고가 많아요, 공 기자. 그럼 운전 조심해서 돌아가요.
이게 뭐지? 그땐 그 그림자가 구본학일 거라는 생각을 왜 못했는지. 공기자의 재판을 인터넷으로 봐서 구본학을 알고 있었어요. 그때 주운 유리병도 아직 갖고 있다고요. 공기자 차의 창문이 열려 있었고 차 안엔 텀블러가 있었죠. 구본학이 공기자가 마실 물에 독을 탄 게 틀림없어요. 아직 그 유리병에 구본학의 지문이 남아있을 거예요. 게다가 조금이지만 병 안엔 액체가 남아있었어요. 분석할 수 있도록 며느리한테 보내라고 할게요. 헛소리마! 당신이 공초롱 차에 있던 브레이크 패드를 갈아 끼우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경찰도 그 사고가 브레이크 고장 때문이라고 했으니 살인자는 당신이야! 가당찮은 소리! 공기자는 가드레일에 부딪혔을 때까지만 해도 살아있었어! 네가 약을 안 탔으면 공초롱이 어지러워하며 산 아래로 떨어졌을 리가 있을까? SUV의 브레이크 패드가 몇 개나 되는데 그거 하나 바꿨다고 사람이 죽는 게 말이 돼? 난 겁만 좀 주려고 했어.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환각 효과가 그렇게 빨리 나타난다고? 이론상으론 공초롱이 마을 어귀를 벗어났을 때쯤 잠들었어야 했다고! 근데 산 아래로 굴러떨어진 게 어째서 내 탓이지? 알겠습니다. 수사 절차는 원래 저희 몫인걸요. 재판 날짜가 정해지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알아. 아까 전화했을 때 백은호 씨가 받더라. 난 지금 홍하마을로 가는 중이야. 미안해. 내가 옆에서 돌봐줘야 하는데. 그 크리텍스 안에 있던 건 증거가 아니라 공초롱 씨가 찬솔이에게 주려던 생일 선물이었어. 손어르신께 받을 서류가 있어서 홍하마을에 가보려고. 운전은 친구한테 부탁했어. 지금 타고 있는 차도 그 친구 거고. 졸음 운전하면 안 되잖아. 차 안에서 한숨 잤어. 공초롱 씨가 특별히 어르신께 남겨둔 서류래. 잘은 모르지만 헤이슨 연구소와 관련이 있을 것 같기도 해. 어르신과 전화하기 전에 경찰서에서 증거를 찾으러 왕피로 집으로 사람을 보냈어. 아마 조사 결과를 눈치채고 우리를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 출발하기 전에 조사를 해봤는데 어르신은
타지에 사는 딸 말고도 아들이 하나 있었어. 아들도 기자인데 10년 전 인터뷰 중에 우연히 어린이 유괴 조직을 알아냈지. 그는 검은 커넥션을 밝히려고 조직에 잠입했고 범죄 증거를 손에 넣었을 때 정체가 탄로나는 바람에 살해당했대. 거기에 인신매매범이라고 말이 와전되는 바람에 마을 사람들이 어르신의 아들 얘기엔 입을 꼭 다물었던 거야. 그 집 사람들도 집안의 수치로 생각해서 말을 아끼는데 어르신은 끝까지 아들의 결백을 믿고 있는 것 같아. 아마 이런 말 못할 사정이 계기가 돼서 서로를 믿게 된 거 아닐까? 믿어. 넌 잘할 거야. 일어났어요? 컨디션은 좀 어때요? 먹을 걸 좀 만들어 놨어요. 먹고 일해요. 아니면 오늘은 그냥 쉬어도 좋고요. 찬설이 위임장은 탁자에 올려놨어요. 고소장도 제출했고요. 이 건은 형사 절차가 끝난 후에 재판이 열릴 거라 급하지 않아요. 제가 있으면 불편할 테니까 가볼게요. 필요하면 전화하세요. 아, 싫어. 저번 소송도 내가 치렀는데 이번 소송도 나보고 맡으라고? 공초롱 살해 사건도 판결 났고 헤이슨 덮어준다고 거짓 증언했던 그 두 사람도 실형을 선고받아서 매스컴까지 탔어. 이번 명예훼손 건은 질게 뻔하잖아. 나 안 가. 아니 못 가. 네가 안 가면 바델의 파트너 변호사가 테미스의 주니어 변호사한테 겁먹었다고 동네방네 알리는 꼴밖에 더 돼? 차은재, 함부로 말하지 마. 너도 저번에 그 여자한테 졌잖아. 그건 순간의 실수였어. 그럼 이번엔 네가 맡아서 그게 실수였다는 걸 증명하면 되겠네. 헤이스는 내 담당도 아니잖아. 나야말로 괜히 손댔다가 승률 깎아먹을 일 있어? 파트너 변호사라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변호사 배치 도대체 어떻게 받은 겁니까? 대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주하는 동안 연지민도 파트너 변호사가 되겠죠. 그럼 테미스엔 짱짱한 파트너 변호사가 2명이나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린 이 왕좌를 내줘야 할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이 소송 더더욱 못 맞죠. 유 변호사님이 장태산의 담당 변호사잖아요. 그 비싼 수임료를 받으시면서 이제 와서 못 맡겠다뇨. 그럼 바델의 신용이 뭐가 됩니까? 혹시라도 상대의 실수로 기회가 올지 누가 알아요? 그리고 져본 적 없는 변호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 백은후는 아마 그만. 그놈 기 살려주면 주눅밖에 더 드냐? 알았어요. 할게요. 하면 됐죠? 우리 변호사 사무소를 위해 이 한 몸 희생하죠 뭐. 하지만 자료가 불완전해서 약물의 특징을 정확하게 못 잡아낸 것 같아. 기사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거지. 책임감이 강한 기자라서
추측만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던 거야. 공초롱 씨는 홍하마을의 수질 오염권을 계속 캐고 있었어. 우리처럼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서 헤이슨을 퇴출시킬 생각이었겠지. 오염된 강물의 유독 성분 함량이 너무 낮아서일 수도 있어. 물고기들은 그런 성분에 민감하지만 사람은 다를 수도 있잖아. 게다가 헤이슨의 시약은 X03A와도 달라. 찬소리의 지능과 미각은 모두 정상이야. 헤이슨이 개발 중인 약은 저번 월화만 같은 소규모 업체 것보다 퀄리티가 훨씬 좋아. 당근 가져왔지. 여기. 홍하마을 제지공장이 수질오염에 한몫한 건 확실한데 헤이슨의 5폐수 배출구에서 채취한 폐수에서도 비슷한 오염물질이 검출됐어. 한마디로 제지공장은 헤이슨을 보호하는 방패였던 셈이야. 청림 환경관리청 쪽에 물어봤는데 구본학이 재판 끝나고 남겨둔 샘플들을 다 불태워버렸대. 자기가 비밀을 폭로하게 될까봐 그런 것 같아. 그게 있었으면 확실하게 다시 검사해보는 건데. 힘내. 찬솔이랑 같이 응원할게. 헤이슨 건강보조식품 회사의 공초롱 명예훼손 안건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사건에 대해 모두 진술해 주세요. 피고 측 이의 있나요? 본건의 의뢰인 헤이슨 건강보조식품의 대표 장태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 출두가 불가한 상태며 본인이 전권을 위임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8월 공초롱은 홍하의 수질 오염 기사를 발표해 헤이슨 건강보조식품 측에 관심을 끌었고 헤이슨 건강보조식품사는 내부 조사를 통해 연구소 배출 5폐수가 배출 기준에 부합하며 오염을 조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초롱이 제시한 근거 또한 청림 환경관리청의 평가연구원 구본학에게서 나온 것으로 그는 대학 시절 대필 논문으로 단정치 못한 학술 행위를 했으며 취업 후에도 암암리의 환각제를 조제 및 판매했기에 헤이슨에선 이 연구원의 전문성과 직업윤리를 의심, 그가 발급한 검사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법정에서 구본학도 공초롱과 금전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했으며 재판부 역시 그의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어 공초롱의 기사를 사실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명예훼손건에 대한 판결이 공정했고 누군가 공초롱의 명예를 훼손했을지라도 저희 헤이슨 측은 무고하며 권익 보호를 위한 정당 행위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사진엔 흐릿한 형체만 찍혔을 뿐 경찰에 신고할 만한 증거품은 아니었습니다. 즉, 구분하기 사진이 있다는 말만 듣고 지레 겁먹은 거죠. 바델 변호사 사무소의 나윤성 변호사는 약간의 기교를 발휘해 진상을 조사했을 뿐이고, 공초롱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말은 구본학 스스로가 한 말이니 이는 나윤성 변호사와는 무관합니다. 말실수를 해버렸군. 바델 변호사가 구본학을 만났든 안 만났든 구본학이 공초롱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공초롱은 돈을 빌려준다고 약속한 뒤 구본학을 협박했을 수도 있습니다. 부친의 병환으로 급전이 필요했던 상황에서 공초롱이 돈을 빌려준다고 했다면 구본학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녀의 요구를 거절하면 돈을 빌리지 못해 부친의 병세가 악화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료를 조작했을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금전 거래 가능성을 배제하더라도 구본학의 연구 비리와 불법 환각제 판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이 제출한 검사 보고서 자료는 신빙성이 떨어지죠. 청림환경관리청에서 수질 샘플을 제공받아 이 보고서를 재검해 보는 게 아니라면 이 보고서로는 헤이슨이 방출한 오폐수가 환경을 오염시켰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아쉽게도 청림환경관리청엔 남아있는 샘플이 없어 재검도 할 수 없지만요. 원고 측 변호인, 본 법정은 피고 측 변론을 인정합니다. 구본학이 작성한 검사 보고서 원본의 신빙성을 입증하는 또 다른 증거가 있나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이 확인한 경찰 조서에서 구본학이 진술한 범행 동기는 공초롱의 항소를 막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는 변이된 무지개 송어가 희귀하다는 생각에 훔쳐팔 생각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의 추론이 성립되어 본 법정은
구본학이 작성한 보고서 원본을 증거물로 채택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헤이스는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한 후 공초롱에게 사과만 요구했을 뿐 손해배상을 청구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초롱은 사과를 거부해왔고 그 재판은 공초롱의 패소로 끝이 났지만 그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무슨 헛소린가요? 원고 측 변호인, 공초롱이 사망한 지도 꽤 오래됐는데 갑자기 나타나 판결을 뒤집으려는 목적이 뭡니까? 듣자 하니 공초롱이 입양한 아이가 자폐증이라던데 설마 그 아이의 치료비를 위해 이러시는 건 아니겠죠? 그렇다면 법정에서 이럴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야기해보는 게 어떤가요? 배상금이라면 좋게 좋게 의논하자고요. 뭐야? 정말 사서 고생이시군요. 법정 변론을 통해 본 법정은 구본학이 작성한 수질 검사 보고서의 원본 자료를 믿을만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헤이슨이 홍아를 오염시켰다는 공초롱의 기사는 사실로 인정된다. 이전 공초롱의 헤이슨 건강보조식품 명예훼손 건은 중요 증인 및 증거물 변화로 인해 재판 결과를 재심할 필요가 있다. 본 법정은 헤이슨 건강보조식품의 공초롱 명예훼손 사실을 명백히 인정하며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일 내로 헤이슨 건강보조식품이 공초롱의 가족에게 공개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고 공초롱의 명예를 회복시킬 것을 명한다. 혹시나 했는데 저 여자한테 2번이나 치다니. 재판을 개정합니다.
네, 기뻐요. 말도 잘 듣고 치료도 잘 받아서 회복 속도가 빨라요. 걔는 천재잖아요. 다른 애들 같았으면 그쪽이 하는 이상한 얘기 듣고 1분도 안 돼서 나가 떨어졌을걸요? 요신우 씨, 그쪽이 내 학생이란 사실 잊지 마요. 방금 찬소리를 칭찬하면서 스스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인정한 건가요? 윤 선생님, 찬소리가 연구소 데이터베이스를 완전 뒤집어 놨다고 들었어요. 보안 시스템 업그레이드 도와줄까요? 윤노아 씨? 비용은 당연히 화인 테크놀로지보다는 저렴하죠. 적당히 끝내죠. 찬소리 부모님도 기다리시는데. 맙소사, 조그만 게 앙큼하긴. 변호사 누나도 엄마처럼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누나, 고마워요. 미림씨를 떠나 환경을 바꾸는 게 찬소리에게는 최선의 선택일 거예요. 회의해야 하니 본부로 가죠. 이번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이 아직 많아요. 정부 쪽 조사는 순조롭지 않네요. 방금 연락 왔는데 헤이슨에서 금지된 성분이 함유된 약을 못 찾았대요. 급히 어디로 옮긴 걸까요?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본부로 가죠. 맞아요. 크립텍스에 결정적인 정보가 있을 것 같아서 빨리 알아내려고 그랬어요. 문찬솔은 공초롱밖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편지를 꾸며서라도 당신을 믿게 만드는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얼마 뒤에 그 크립텍스가 문찬솔에겐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중요한 거였다면 복지원에 갈 때 챙겨갔을 텐데 방 안에 남겨뒀단 건 크립텍스가 그 방처럼 아픈 기억이란 뜻이겠죠. 사실 편지를 건넨 것도 심리치료의 일부였어요. 그리고 편지가 가짜라고 해서 속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당신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였죠. 찬소리가 신경 쓴 것도 이 부분이었을 거예요. 당신이 믿을 만한 사람이란 것만 증명해내면 되는 거였죠. 이런 건 증명하기 쉽잖아요. 그쵸? 선생님, 정부 쪽 조사팀에서 헤이슨의 금지 물품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버리는 게 옳아. 말 안 듣는 개는 누구라도 싫어하잖아. 네가 병원에 가서 한번 만나봐. 듣자니 상태가 점점 나빠진다지. 네, 얼마 못 살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번거로운 일은 덜겠군. 현우야, 철학에는 모순되는 쌍방이 함께 존재한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가 있어. 상대를 완전히 없애는 것만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건 시간과 주도권뿐이란다. 혹시
그 사람의 소식을 좀 흘리는 건 어떨까요?